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입니다. 오늘은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철이 이번 32기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최연소 돌싱에 항공우주 직종이라는 스펙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방송을 보면 볼수록 뭔가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철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상철이 옥순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도 또래 대비 상위 몇 % 안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암튼 오그라들 정도로 웬만한 비행기 이름까지 다 꺼내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다 꺼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꺼내는 사람이 과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많은 걸 나열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많은 걸 꺼내는 건 그 반대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스펙으로 먼저 채우려는 거거든요. 이게 상철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리고 상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상철이 진지하다는 말, 애늙은이 같다는 말을 들을 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싫은 소리는 자기 입으로 먼저 꺼내지 않아요. 상철이 저런 표현을 스스로 꺼낸다는 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증명인 거죠. 오히려 좋은 거예요. 진지하다, 애늙은이 같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 또래보다 성숙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봉 얘기랑 연결이 돼요. 또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또래보다 성숙하고 이 두 가지가 상철한테는 자기가 또래보다 위에 있다는 확신의 근거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세계에서는 본인이 꽤 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광수를 만난 거예요. 광수가 뭐예요? 치과 의사잖아요. 상철이 아무리 또래 대비 연봉 상위 몇 %라고 해도 치과 의사라는 직업 앞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상철이 지금까지 자기가 위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광수 앞에서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이게 상철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온 세계에서 본인이 위에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흔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자기가 열등한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게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인 거예요. 광수를 계속 견제하고 광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날이 서는 거거든요. 이게 광수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광수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안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상철이 옥순한테 3일 차에 뭘 꺼냈는지 아세요? 장거리 문제, 결혼 후 육아, 출산 후 경제적 공백, 부부 수익까지 꺼냈어요. 이게 3일 차예요. 솔로 나라에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된 시점에 결혼 후 경제 구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옥순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확답을 원하냐? 3일 차인데 내가 어떤 확답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했잖아요. MC들도 제발 진정해라고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짚고 싶어요. 상철이 왜 3일 차에 이런 얘기를 꺼냈냐는 거예요. 진지해서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건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빠른 결론을 원하는 거거든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모호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옥순한테 고흥으로 올 수 있냐고 물어본 것도, 경제적으로 내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한 것도 전부 다 빠른 결론을 얻으려는 거예요. 나한테 올 거야 말 거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불안이 해소되니까. 자기는 진지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상철이 옥순과 차 안에서 계산을 자기가 한다고 먼저 말했잖아요. 이게 생색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불안도가 높아서 나온 거거든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자기가 한 걸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먼저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이만큼 준비했어,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 계속 먼저 꺼내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확인. 이게 불안형 애착이 가진 핵심적인 패턴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이 불안도가 왜 이렇게 높냐? 저는 여기서 사회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철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거예요. 상철은 진지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자체가 텐션이 낮으면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진지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면서 무거운 주제를 꺼내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타이밍을 봐요. 근데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지 이런 걸 읽는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상철이 3일차에 결혼 후 경제 구조를 꺼낸 게 딱 그거예요. 타이밍을 읽지 못한 거예요. 옥순이 피곤해 보이는지, 이 대화가 불편한지 그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화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상철이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면 거기에 공감하거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다음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거나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성이란 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철한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건 방송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안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으면 불안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성이 있으면 상대방의 반응을 읽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에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호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읽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라는 거죠.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빨리 확답을 받아서 결론을 내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성 부족, 상대방 감정을 못 읽음, 상황 파악이 안 됨, 불안도 상승, 빠른 결론을 원함, 3일차의 결혼 얘기, 이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광수를 경계하는 것도 이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수가 상철보다 뭘 잘한 게 있었나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옥순이 피곤할까봐 먼저 대화를 끝내준 거예요. 근데 옥순이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잖아요. 광수님은 제가 피곤할까봐 금방 대화를 끝내주셨는데 상철은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진지하게 임했는데 광수는 그냥 일찍 끝냈는데 더 좋은 인상을 남긴 거잖아요. 이게 상철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철이 선택한 게 뭐냐면 뒷담화라도 하면서 광수를 끌어내리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경쟁자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상철은 자기가 진지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또래보다 어른스럽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사실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광수 한 명 앞에서 바로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불안을 낮추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결론으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3일차에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경제력을 앞세운 것도, 광수를 계속 견제한 것도 전부 다 이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철이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인 대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누구보다도 높은 불안도가 있다는 걸 정작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누구보다도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방식이 상대방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상철한테 필요한 건 빠른 확답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연습이에요. 아무리 연봉이 높고 스펙이 좋아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면 그 관계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철이 그걸 이번 기회에 배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